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, 오늘도 재미있는 창의력 문제를 풀어보면서 생각하는 힘을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의 첫 번째 문제는요. 합성화를 만들어 봅시다 라는 겁니다. 신문 기사를 읽어보셨죠? 인류가 이렇게 활이라는 도구를 만들어냈는데 그 도구에 대한 간단한 역사가 아마 적혀 있었을 겁니다. 자, 활은요. 크게 뭐 단순활, 또 다른 활도 있고요. 합성활이라는 게 이렇게 있대요. 이 단순 활은 그냥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나무 막대기 같은 거에 양 끝에 그 어떤 줄을 연결해서 그걸 당겨서 쏘는 게 단순 활이었고요. 이 단순 활로 한참 발전을 하다가 더 가볍고 더 강한 활을 만들 수 없을까라고 고민한 끝에 합성활이라는 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. 그러면 어떻게 이 합성활이요 더 짧고 가벼운데 더 멀리 나가서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이유는 뭐냐?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는데요. 그것은 합성활, 그 이름에 담겨 있죠. 합성이라는 말에 그 비밀이 담겨 있는 겁니다.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. 자, 합성활은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요. 자, 요렇게 만들어진 겁니다. 자, 한번 여기 활 모양 한번 잘 보세요. 자, 원래 이 활은요. 처음에 요렇게 만든대요. 동그랗게.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걸까요? 이거를 이렇게 펴서 활 시위를 연결한 겁니다. 그럼 이제 실이 엄청나게 얘는 원래 이렇게 돌아가는 성질이 있고 그 다음에 활 뒤에 탁 묶어낸 거죠. 자, 요렇게 활을 만드는 건데요. 자, 그럼 이 활은요. 한 세 가지 힘이 잘 균형을 맞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. 활이 이렇게 시위를 이렇게 당겼을 때 유연하게 잘 당겨져야 됩니다. 그리고 당겨질 뿐만 아니라 당기고 나서 놓았을 때 다시 원래대로 탁 복원되는 힘이 있어야겠죠. 그래서 활을 당기고 놓으면 탁 복원되면서 힘이 앞으로 쭉 화살이 앞으로 날아갈 수 있는 힘을 크게 전달할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힘은 뭐냐면요. 잘 휘어지는데 휘어지다가 뚝 부러지면 안 되겠죠.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강해야 됩니다. 그러면 좋은 활이라는 건요. 굉장히 유연하다. 그리고 다시 복원돼야 된다. 또 하나는 단단해서 부러지지 않아야 된다. 이렇게 여러 가지 성질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생각해 보세요. 되게 유연한데 되게 단단한 그런 재질의 나무 그거 있기 힘들겠죠.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? 나무 하나 갖고는 안 되니까 또는 한 나무 가지고는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보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재료를 합쳤다라는 합성 이런 단어를 쓰게 된 거죠.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만들었대요? 가운데는 조금 단단한 나무 또는 동물의 뼈 여기요 이렇게 나무 한 다음에 동물의 뼈를 대거나 동물이 힘줄로 막 감았대요. 여긴 단단하게. 그리고 양쪽 끝에는요 잘 휘어지는 나무. 우리나라에선 대나무 같은 게 좋았대요. 그래서 잘 휘어진 나무로 이렇게 동그랗게 휘게 만든 거예요. 그리고 안쪽은 잘 이렇게 수축하는 바깥쪽은 잘 크게 휘어지는 그런 나무, 잘 벌어지는 나무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.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성질의 나무로 만들어 보니까요. 예전 활보다 더 작지만 더 힘이 센 그런 활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. 그게 첫 번째 창의력 문제였죠. 자, 두 번째 문제를 가보겠습니다. 자, 포장재 커피 믹스 얘기 나왔었죠. 포장재에 숨어있는 과학, 포장재에는 어떤 기능이 있나요? 라는 게 자,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. 자, 신문기사 보셨죠? 이거는 저희도 다른 신문에서 가지고 온 내용인데요.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정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. 거기서 말씀해 주신 거죠. 그걸 여러 신문사에서 신문 기사를 냈던 내용을 저희가 다시 모은 건데요. 자, 커피 믹스가 뭔지 아시죠? 이 안에 커피와 뭐 설탕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간편하게 여행이나 이렇게 다니면서 뜨거운 물만 있으면 이게 컵에 샥 버요. 분말을 물을 탁 부으면 아주 간편하게 커피를 만들 수 있는 거죠. 근데 우리 어른들이 바쁘게 어떻게 하냐면요. 커피를 이렇게 사고 저을 게 없잖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? 그냥 이 포장이 길고 마치 이렇게 스푼 같은 모양이니까 이걸 탁 넣어서 샥샥샥 저은 거예요. 근데 그 식약청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이렇게 저으면 위험해요. 왜요? 이 포장재가 뜨거운 물에 닿았을 때 혹시 몸에 해로운 물질이 나올 수도 있어요 라고 말해 준 겁니다. 그러면 궁금했어요. 이 포장재 재질이 어떤 거길래 이렇게 녹을까? 또 포장재가 어떻길래 이 커피 믹스를 되게 어느 장소에서나 어디서나 편하게 먹을 수 있을까? 이게 궁금한 거죠. 그래서 문제였습니다. 커피 믹스 포장재 어떤 재질일까요?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
자, 커피 믹스는 되게 아주 고운 가루예요. 그리고 물에 탁 타면 아주 잘 이렇게 섞어져 용해야 됩니다. 그럼 생각해 보세요. 커피 믹스 포장재는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될까요? 제일 중요한 기능 뭘까요? 이거죠. 습기에 약하면 안 되겠죠. 어느 날 커피 포장을 딱 열었는데 어때요? 물이 막 습기가 들어가서 딱딱하게 막 다 굳어 있어요. 그럼 여러분 이거 잘 사용하기 싫겠죠? 또 습기가 들어가면 그 안에는 커피 믹스가 좀 부패될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커피 포장재는요, 가장 습기에 차단하기 좋은. 그래서 양쪽은 습기를 잘 막아주는 거고요. 또 사실은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기도 하고 포장이 예뻐야 되잖아요. 그 사이에는 인쇄하는 것도 들어갑니다. 커피를 뜨거운 물에 저으면요, 이 인쇄하는 부분이 혹시나 녹을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. 신문기사에는. 그렇게 습기도 막아주고 또 인쇄 예쁜 모양도 해주고, 또 하나는 이게 이렇게 부서지면 안 되니까 찢어지거나 부서지도 않게끔 또 이렇게 견고한 포장재, 그렇게 다양한 기능을 해야 됩니다. 자, 두 번째는요, 즉석 카레 포장재였죠. 자, 즉석 카레 어떻게 먹습니까? 여기 나왔는데 냄비에 뜨거운 물 또는 이렇게 우리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하죠. 따뜻하게 만드는 거죠. 그러면 가장 중요한 포장재 기능이 뭘까요? 그렇죠. 뭐죠? 열에 견딜 수 있어야죠. 그래서 뜨거운 물에 끓여도요, 이 포장재가 해로운 물질을 내보내거나 하면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열이 가장 중요한 거. 그렇게 똑같이 또 인쇄도 예쁘게 보여주는 거 같이 있어야 됩니다. 자, 세 번째는 냉동만두예요. 냉동만두는 어떻죠? 여기 보시면 차가운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죠. 근데요, 물질은요, 온도가 낮아지면 그 강도나 그런 게 약해져요. 그래서 어떤 기능? 저온에서도 충격에 안전한 기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. 자, 네 번째 뭐였죠? 케첩, 토마토 케첩 포장재였죠. 토마토 케첩은 어떻죠? 한번 열고 썼다가 바로 버리는 게 아니고, 우리 커피 믹스는 한번 하면 버리잖아요? 버리는 게 아니고 계속 두고 써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? 오랫동안 담아도 내용물의 변화가 크게 없어야 되죠. 그래서 산소가 많이 들어가곤 하면 안에 내용물이 부패되니까 그런 걸 잘 차단할 수 있는, 여러 번 사용해도 언제나 신선하게 제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의 포장재가 필요하겠죠. 또한 충격에도 이렇게 찢어지거나 하면 안 되는 그런 포장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자, 창의력 문제 세 번째는요,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를 종합하는 문제입니다. 합성 활과 포장재 공통점 뭐냐? 또 하나는 그런 예를 주변에서 찾아보자 라는 거였습니다. 자, 공통점 뭐였죠? 여러분 눈치채셨을 텐데요. 자, 여러 물질을 같이 사용했을 때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. 이게 공통점이었죠. 자, 비슷한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요, 보온병이에요. 보온병 어떻죠? 뜨거운 물을 넣어도 뜨거운 물은 뜨겁게 유지되지만 우리가 들고 다니는데 어려움이 없죠. 또 반대로 시원한 걸 넣어놔도요, 오랫동안 그 시원함이 유지됩니다. 자, 어떻게 만들어졌길래요? 안에 진공인 부분도 있고요, 유리도 돼 있고요. 유리가 또 겉에 이렇게 뭔가 도금이 되어 있다고 해요. 여러 가지 물질이 함께 있으니까 열을 차단해주고, 또 뜨거운 열이 밖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들고 다니기도 쉽겠죠. 이건 역시 여러 가지 물질을 같이 사용해서 우리가 사용하기 편리한 도구로 만든 것입니다. 또 하나는요, 여러분 혹시 들어본지 모르겠습니다. 자, 고어텍스라고 하는 어떤 천 같은 거죠. 기능성 옷감인데, 요거는요, 미세한 구멍으로 되어 있대요. 근데 그 구멍의 크기가 물방울은 못 들어가고 수증기는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작은 크기래요. 그래서 우리 땀이 있으면 그 땀은 그 구멍으로 나오지만 외부에 있는 빗물은 그 구멍으로 들어올 수 없는 아주 기능성 그런 옷감입니다. 그 기능성 옷감을 하나 해주고요. 또 겉에는 예쁘게 디자인, 색깔을 아름답게 한 그 천을 이렇게 같이 맞닿게 해주는 거예요. 그럼 어때요? 옷이 예쁘기도 하고 또 기능도 있는, 방수도 되면서 아주 편하게 입을 수 있는, 땀은 밖으로 배출되면서 쾌적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것도 여러 가지 것을 합성하니까 등산이나 외부 활동하는데 좋은 그런 옷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. 이건 역시 합성의 유익한 점이죠. 그런데 여러분, 꼭 이렇게 물질이나 물건만 합성해서 좋은 효과를 내는 건 아니고요. 사람도 그렇습니다. 자, 어떤 친구는 어때요?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고 창의성이 좋은 친구가 있어요. 근데 어떤 친구는요, 굉장히 그런 아이디어를 아주 열심히 실행해서 결과로 잘 만드는 친구가 있고요. 또 이런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잘 뭉쳐서 일할 수 있게끔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자, 사람도 한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. 각각 기능을 갖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큰 일을
해낼 수 있는 거죠. 자, 어떤 물건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함께 모였을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게 오늘의 주제였습니다. 여러분도 친구들과 함께 협력해서 아주 큰 일을 잘 해내는 그런 유능한 리더가 되시길 바랍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